자, 오늘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내신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이 수업을 찍어서 올리면, 이거를 공부를 하시고,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걸 수업을 들으세요. 일단 수업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어법 파트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아예 백지에다 볼 겁니다. 아예 백지에다가 볼 거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선생님 필기해 준 부분을 이제 와서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겁먹을 게 없는 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설명이 딱히 없어. 평소에 했던 것보다 워낙 좀 쉬운 거고 초반이라 이제 다만 이제 꼼꼼하게 이제 따지면서 풀어야 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냥 쓱 보고 딱 체크하면 요거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이걸 일단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 진행할 텐데, 일단 뭐 1, 2가 문법이 워낙, 중일은 워낙 없어서 내용도 이제 겹치고 해서 중일 과정 이제 첫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뭐 해봐야 뭐 아름중하고 이제 정선준밖에 없기 때문에 두 학교 내용도 똑같고 범위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제 일단 동사. 항상 선생님이 이제 중시했던 게 이제 동사였죠. 동사. 자, 동사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랑 있다고 했죠? 비동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직은 이제 현재형만 배우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뭐 어차피 수업 연장선이니까 그냥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이제 진행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비동사에는 이제 현재형이 뭐가 있냐면 is, am, are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이제 주어가 I인 경우 딱 그것만 쓰고 얘는 이제 단수형에 쓰고 얘는 복수형에 쓰겠죠. 그죠? 복수형에 쓰고 이제 과거 형태는 뭐가 있냐면 과거 형태는 이제 is가 과거 형태는 이제 was가 되죠. was가 되고 이제 그 are 같은 경우는 이제 were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자 해서 동사라고 하면 그냥 뜻이 뭐뭐 다라고 끝나는 게 이제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뭐 무슨 뭐 행동이나 뭐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동사의 뜻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pretty를 뭐 귀엽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큰일 나 이거 큰일 나. 하면 안 되고 귀여운이죠. 귀여운.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자, 뭐뭐 다 중에서, 비동사 제외한 모든 동사를 다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일반 동사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 조동사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동사는 문장 내에서 몇 개만 가능하죠? 일단 한 개만 가능하다.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조동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동사가 아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동사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되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는데 자 비동사에는 is, am, are 현재형이 있고 주어에 따라 다르겠죠. 자 과거형은 이렇게 일반 동사는 비동사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동사와 조동사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아마 첫 번째 시험에서는
뭐 다른 건 별로 없고요. 거의 그냥 뭐 의문문, 부정문, 이제 대답 요거 쓰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섞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의문문, 부정문, 대답. 이제 부정문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다 써볼게요. 자, he is a student. 요 문장과 그 다음에 he studies studies English. 요 문장과 그 다음에 he can study English. 라는 문장을 할게요. 자, 이 세 개가 이제 세 개를 쓴 이유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비동사 대표. 요거는 이제 일반 동사 대표. 여기에는 조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조동사를 대표를 할게요. can은 이 study를 하이라이트 할 필요 없겠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수라는 개념. 수라는 개념. 이 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항상 따져주셔야 돼요. 항상 동사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동사밖에 안 나오잖아, 거의. 항상 동사 기수 따주셔야 되고, 일단.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무조건 시험 볼 때, 문법 문제 풀 때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동사 개수를 확인해야 돼요. 동사가 뭔지, 지금 제대로 나와있는지. 예를 들어서 흔히 제일 많이 애들이 이제 하는 게 his 뭐 goes to school 뭐 이런 식의 문장을 아이들이 맞다라고 해요. 회화 중심으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미스테이크를 회화할 때는 주로 무시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동사 is가 지금 동사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going이라고 진행형으로 바뀐다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He is going to school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he is going to school 해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반면에 근데 이렇게 쓰면은 동사 형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법에서는 동사 파트가 이분이 포인트니까 동사 개수 무조건 따져줍니다.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돼. 한 개. 무조건 한 개만 나와줘야 돼요. 한 개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로 수일치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수일치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자 수일치 부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one of the students 나 아니면 뭐 your father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바로 앞에 s가 있으니까 이건 is냐 are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보통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이것만 보고 ar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석했을 때 주어라는 게 자 들으세요. 수일치라는 거는 주어에 맞춰서 동사의 수를 일치를 시키는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어는 뭐다? 주어는 바로 해석했을 때, 동사 앞을 해석했을 때, 은는이가가 붙는 한 단어예요. 동사 앞을 해석했을 때, 동사 앞을 해석했을 때, 은는이가가 붙는 한 단어.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세요. 동사 앞을 해석했을 때 학생들 중 한 명이 이거잖아요. 한 명이 여기에 이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주어야 얘가. 그럼 원이 주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R가 아니라 i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틀린 이유가 되게 웃긴 게 이거 6월 때문에 이거 R래요. 애들이. 왜? 맨 앞에 있는 게 주어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다 아니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게 주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아우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다시 한번 확인 그냥 하세요. 동사 앞에 다 잘라가지고 해석해. 너의 아빠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은는이가 붙어요? 아니면 father에 은는이가 붙어요? 얘한테 은는이가 붙는단 말이지. 너의 아빠는. 그지?
그럼 얘가 주어예요, 얘가. 얘가 주어니까 이게 단수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지를 써야 돼요, 이게. 자, 이게 수일치입니다, 이게. 이게 수일치.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이제 써준 것처럼 비동사는 이렇게 주어가 단수일 때, 주어가 복수일 때에 따라서 is를 쓰냐, are 쓰냐, was 쓰냐, were 쓰냐 이런 게 나뉘고요. 일반 동사의 경우는 수일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 현재이고 현재에다가 3인칭 단수인 경우 3단현인 경우에만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3단현일 때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 붙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사를 보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아무리 1학년이라도 이 두 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동사가 이제 개수가 맞는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일치. 주어를 찾아서 동사가 비동사이면은 이제 is냐, are냐 이런 거 수일치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일반 동사에 s 붙이냐, 안 붙이냐,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의 수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의 수일치란 뭐다? 동사의 수일치라는 거는 비동사인 경우에는 is냐, are냐 뭐 이런 걸 묻는 거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바로,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일까 말까 요걸 묻는 게 수일치라고 했어요. 요거 꼭 주의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일치 일단은 평서문에서는 수일치가 가장 기본이에요. 동사 개수하고 수일치. 그래서 이게 이제 평서문 파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필기 하셔야 돼요. 필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외우셔야 돼요. 예시 빼고. 아시겠죠? 예시 빼고 나오면 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의문문 대답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부정문 같은 경우는, 음? 부정문 어떻게 하느냐? 낫을 붙이면 돼요, 부정문이라는 게. 낫을 붙이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is 바로 뒤에다. he is not.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있을 때는 다른 데 안 붙이고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he cannot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not을 바로 뒤에다가 붙이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가 이제 부정문이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 특징이 뭐냐면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not을 붙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서 does를 쓰고 not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다음이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애들 맨날 까먹고 틀리는 부분이 동사 원형이야. 이거 신경 너무 안 쓰더라고. 다시 한번. 자,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일반 동사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do, does, did 중에 상황에 맞게끔 하나를 추가를 하고 3인칭 단수인 경우에 does를 붙여요. 추가하고 나 붙이고 동사 원형.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do, does, did 추가 동사 원형. 잊지 마세요. 추가하고 나. 자, 자, 이제 봅니다. 자, 그럼 이 낫이 붙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동사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걸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다 붙이는 말이에요. 그때 이게 의문문일 때도 부정문일 때도 얘네가 나붙는 얘네가 이제 대신해요. 역할을. 자,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의문문일 때는 여기 맨 앞에다가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is가 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비동사. not이 붙어 있었던 is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서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답도 yes라고 이제 통일할게요. yes, he 하고 역시 비동사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부정문하고 이제 의문문 할 때도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 낫을 붙였던 이 덫이 있잖아요. 삼진 단수인 경우에 덫을 추가를 하고 마찬가지 추가하고 히하고 역시 포인트는 뭐다? 동사 원형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게 studies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으로 study가 됩니다. study가 됩니다. 그래서 does he study 그 다음에 English 이렇게 되고 대답으로는 yes, he 똑같이 do, does, did 중에서 수에 맞춰가지고 he does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문이 있으면 역시 맨 앞에 뭔가를 이제 빼줘야 되는데 더해주거나 추가해주거나 앞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제 can은 이제 빼주죠. 빼주고 he 이렇게 빼주고 역시 이제 나 붙었던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기본으로 챙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대답으로 yes, he 역시 조동사로 물어보면 조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역시 앞으로 can을 빼주고 동사 원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비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항상 부정문이든 의문문이든 간에 동사 원형 들어가야 돼요. 부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나 일반 동사의 경우는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래서 그 포인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좀 돼 있는데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문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문, 이제 부정문이나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 낫을 붙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비동사는 이제 비동사에다가 낫을 붙이죠. 그지?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에다가 낫을 붙이는 반면에, 그지?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을 쓰면서 추가를 하는데 여기 이제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하죠. 추가를 하고 이제 낫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비동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낫을 붙이면 끝. 추가할 필요 없고 추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동사는 추가 개념이라서 요걸 추가를 하고 일반 동사 바로 앞에다가 추가를 하고 바로 뒤에다가 낫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 붙는 것이 비동사에 붙고 조동사에 있으면 조동사에 붙고 do, does, did 중에서 뭐 하나 붙죠. 그럼 이제 이게 의문문일 때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얘만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낫은 이제 부정문이니까 낫은 빼고 이제 does he 일반 이제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응? 예, 조동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동사는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오케이? 동사 원형이 온다. 자,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의문문과 대답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문문하고 대답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의문문이 1인칭으로 물어보면 2인칭으로 대답하고 2인칭으로 물어보면 대답 1인칭으로 3인칭으로 물어보면 3인칭으로 대답합니다. 1인칭 단수면 2인칭 단수로 1인칭 복수면 2인칭 복수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줍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are you 하고 만약에 퀘스천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yes 1인칭 계열에 이제 yes 하고 이제 I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 하고 물어본다면 이제 대답이 yes 1, 2죠. you 어쩌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시겠죠? 3인칭은 뭐가 되든 간에 is이든 she든 he든 간에 똑같이 받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yes, it 하고 똑같이 she 하면 또 she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